월요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찾아와 주셔서 그나저나 오늘 왜 이렇게 춥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제 딸을 이제 학교에 이렇게 또 라이드를 해주는데 밖에 나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40도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뭐 38도, 한 37도? 엄청나게 얼어 죽는 줄 알았고요. 32도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섭씨로 0도 아닙니까? 거의 또 0도까지 내려간 게 아닌가? 엄청나게 지금 추웠습니다. 아침에 너무나 추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햇볕이 이제 또 내리 쬐면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만감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오늘도 메인 뉴스들에서는 무엇을 또 이렇게 내놨는지 저랑 같이 한번 또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또 월스트리트 조널이지 않습니까?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렇게 뉴스 메인으로 내놓고 있네요. 그 FTX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 FTX 창업자가 나중에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 증언을 하겠다. 나는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FTX가 이렇게 또 뱅크럽시를 한 뒤로부터 이 암호화폐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옆에는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가장 메인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뉴스는 바로 이 브리트니 그라이너, 바로 이 여자 농구 스타가 러시아에서 이제 구금이 되어 있다가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렇게 구금이 되어 있다가 드디어 풀려나가지고 이제 석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그 브리트니 이 미국 농구 스타가 텍사스로 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풀려나가지고 이제 텍사스로 와가지고 이제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트니 그라이너에 대한 뉴스가 이제 또 메인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무기상과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 무기상이 2008년도에 어느 한 나라에서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네요. 붙잡혀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구금이 되어 있다가 지금 10년이 지나가지고 요번에 이제 다시 러시아로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무기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방 세계가 소련 해체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붕괴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특히 공화당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힘들게 붙잡아 두고 있었던 이 무기상을 어떻게 이 여자 농구 스타 맞교환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조금 위기라고 하네요. 이것은 러시아한테 진 거다. 이게 거래를 한 게 너무나 급이 다르다. 그냥 이 여자 농구 스타 아닙니까? 그냥 마리화나 피다가 붙잡힌 사람이랑 어떻게 이렇게 거물급 러시아 무기상이랑 맞바꾸냐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또 비난을 하는 그런 공화당이 또 굉장히 또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공화당 측에서는 또 어느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브리트니 그라이너라는 이 애는 농구 경기를 하기 전에 그 뭐 국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국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뭐 같이 따라 부르지도 않고 뭐 서 있지도 않고 굉장히 태도가 불량한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우리가 꼭 구해줘야 되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 매체를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이 혼조세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오늘 PPI 지수가 나왔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7.4%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생산자, 그러니까 이 프로듀서, 이 만드는 사람들이 이 물가가 있는데 이 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그래가지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혼조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USA 투데이에서는 이런 뉴스가 또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리조나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금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나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리조나 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제 무소속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중요한 거냐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졸지아에서 상원 의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과반석을 넘어섰거든요. 51석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이 상원 의원에서 51석을 갖게 되면서 민주당에 이렇게 힘이 굉장히 또 실어졌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은 나올 그런 이유가 더 강해졌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아리조나 상원 의원이 나는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51석에서 50석으로 이제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가 또 이렇게 USA 투데이에서는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AP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AP 통신에서도 텍사스 비행장이 내린 비행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브리트니 그라이너, 이 미국 여자 농구 스타가 여기 이렇게 미국 텍사스에 도착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또 메인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 농구 스타는 러시아의 마약을 이렇게 마리화나를 이렇게 액상으로 된 거 이제 가지고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10개월 동안 구금이 되어 있다가 드디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무기상과 이렇게 맞바꿔가지고 굉장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비난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BBC에도 이렇게 브리트니 그라이너 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활짝 웃고 있죠. 드디어 내가 러시아에서 빠져나왔다. 이 브리트니 그라이너는 이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0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10년형. 그러니까 이 러시아 감옥에서 10년 동안 어쩌면은 붙잡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빼내와 줬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불균형하게 포로를 이렇게 교환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너무나 손해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 브리트니 그라이너 미국으로 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메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그 옆에는 이 아리조나 상원 의원이 나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가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민주당이 대박이다.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과반석을 넘게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겼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찬물을 지금 끼얹은 거죠. 왜 그랬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뉴스가 지금 메인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보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브리트니 그라이너 그리고 이 아리조나 상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위를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교황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교황님이 또 눈물을 막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시다가 눈물을 이렇게 막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전쟁은 비극이죠. 이 비극을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전쟁은 끝날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전쟁 소식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은 28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진짜 깜놀했거든요. 깜놀.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높은 이 고위 관계자들과 샴페인 같은 거를 마시면서, 이 크렘린궁 굉장히 멋진 곳 있지 않습니까? 크렘린궁에서 이렇게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렇게 짠짠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러시아가 공격을 당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전쟁 계속해가지고 더 길게 끌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더 길게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이 뉴스 보고 진짜 화가 엄청나가지고 아니 누가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까? 누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푸틴이 나와가지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면서 이 고위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한다. 더욱더 길게 이 전쟁을 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 푸틴 또라이 쌍놈의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저께 이 뉴스를 보는데 계속해가지고 쌍욕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누가 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까? 러시아의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푸틴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먼저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다. 야, 이거 미친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진짜 푸틴이랑 저랑 이렇게 1대1로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아주 그냥 좁혀버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또라이 새끼 그냥 그냥. 어쨌든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이 인프라스트럭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 시설들, 특히 이 발전소 같은 곳들을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푸틴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 러시아를 공격을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핵폭탄으로 공격을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푸틴은 이 러시아가 핵폭탄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가지고 있는 이 핵폭탄으로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 푸틴은 뒤져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뒤져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빨리 뒤져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영웅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누가 이 푸틴 모가지를 딱 따줘가지고 빨리 이 푸틴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안에서 이 러시아도 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권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요.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부차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 부차에서 학살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야권 의원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8년 이상 징역 8년 6개월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러시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빨리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가 합작을 해가지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기로 이렇게 또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035년도까지 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야, 진짜 이 푸틴의 이 또라이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진짜 화가 막 뚜껑이 막 열리는데 뭐 쌍욕이 뭐 자동으로 나오고요. 진짜 푸틴을 볼 때마다 말하는 것들마다 막 구라가 막 섞여 나오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 전쟁 시작이 된 게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이래요. 야, 이게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미국 뉴스를 한번 또 보자고요. 또 이렇게 미국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미국에 있는 이 철도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할랑말랑 해가지고 하원하고 의원에서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법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사인도 엄청나게 빨리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철도 노조 이 퇴직자들을 위해 가지고 퇴직연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철도 노조에 돼가지고 조금 법적으로 이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책찍을 때렸으면 또 당근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또 매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뉴욕 타임즈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4시간 동안 파업을 하게 되면서 이 하루 동안, 어제 하루 동안 이 뉴욕 타임즈는 신문을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조에서 이 임금 인상 좀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임금을 받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 측에서는 그거 너무나 심하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올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견을 보이면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44년 만에 24시간 동안 하루만 이렇게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어느 한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한 여행객이 자신의 반려견 2마리를 이 여행 가방에다가 넣고 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여행 가방에다가 넣고 이것을 이 여행 가방을 또 엑스레이 검색대로 통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엑스레이 검색대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2마리가 이렇게 움켜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이 가방을 여니까 강아지 2마리가 웅크리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여행객을 잡아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강아지를 여행 가방에다가 넣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몰랐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강아지 그냥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방에다가 넣어서 가야 되는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태울 때는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아마도 이 추가 비용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여행 가방에 넣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원하고 그리고 상원에서 이 동성애자 결혼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합법화하는 거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을 드디어 모두 다 상원하고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동성끼리의 이제 결혼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 동성끼리의 결혼 페더럴리 미국 전국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도시들에서 이런 버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중교통들을 이제 무료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이제 버스 같은 것들이나 이런 대중교통들은 돈벌이로서 이제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중교통 같은 것들은 무료화 지금 하려고 지금 미국에서는 추진 중에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타닉에서 그 노래가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셀린 디온이 부른 이 노래가 또 굉장히 유명한데 이 셀린 디온이 근육이 굳는 이런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걷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제는 노래도 부를 수 없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고 해요. 근육이 이렇게 막 굳는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와 타이타닉이 1997년도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 딱 도착을 했었을 때 그 해 이 타이타닉이 나왔는데 야, 이 타이타닉의 인기가 엄청 났었죠.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플러턴 있지 않습니까? 플러턴에 있는 AMC가 있어요. 거기 AMC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이 타이타닉의 이 영화가 아직도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길었죠. 굉장히 긴 타이타닉 영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나면서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달러 패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통화는 바로 달러이거든요. 달러. 이렇게 달러가 패권을 쥐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펙 플러스의 이제 수장 아닙니까? 이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는 이 오일을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 버려가지고
달러가 있어야지만 오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 패권이 이렇게 네,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달러 패권이 지금 흔들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해가지고 빈살만이랑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진핑이 이 걸프만에 있는 이 기름 국가들이랑 또 정상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회담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일 사는 거 위환화로 중국 돈이죠. 위환화로 지불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달러 패권이 지금 흔들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걸프만 국가들에서 오일을 거래를 할 때 중국이랑 위안화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무슨 뉴스가 올라오는지 계속해서 한번 뉴스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는 이런 고소를 하고 나서는 부모들이 지금 부쩍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고소냐면은 게임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 회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의 부모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게임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 잠을 자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게임 회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게임을 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게임 회사를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소송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게임 회사 진짜 게임을 엄청나게 잘 만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이 뉴스를 보다가 아니 무슨 게임이길래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한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릴 때 멕시코에서 이제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뉴스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 올해에만 일어난 살인사건 건수가 26,000건에 달했다. 올해에만 이 살인사건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26,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 한 달 남았거든요. 아직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조금 덜 남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26,000여 건이나 올해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루에 자그마치 살인사건이 78건이나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멕시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멕시코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제가 스페니쉬도 하고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면서 멕시칸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멕시칸 사람들 굉장히 순박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멕시코 이 카르텔이 문제인 것 같은데 멕시코에서 이렇게 마약을 많이 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이 카르텔들이 굉장히 좀 난동을 부리는 것 같은데 진짜 멕시코 놀러 가고 싶다가도 이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하루에 78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통계치를 본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들, 전 세계에서 도시들을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이 통계치를 내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 그 중에 3도시인가 4도시가 멕시코 도시더라고요. 멕시코 도시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혹시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은 잘 알아보시고 꼭 안전한 데만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무슨 뭐 디스커버리 채널인가 뭐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그것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행을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멕시코에 이렇게 이렇게 납치가 돼가지고 랜섬머니 있지 않습니까? 랜섬머니를 요구를 하면서 사람 막 팔을 잘랐다나 다리를 잘랐다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야, 이 여행 가는 것도 위험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멕시코는 진짜 후덜덜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페루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탄핵이 되면서 이 페루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탄핵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경찰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 붙잡아들이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페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대통령이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처음에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오르면서 이렇게 또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나쁜 이유는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PPI 지수가 나왔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7.6%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라고 걱정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워블링 하다고 하네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7.6%가 아니라 7.4% 정정하고요. 7.4% 예상치보다 이렇게 상회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린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IMF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힘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오지도 않았다 라고 IMF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내년에 정말로 굉장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IMF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만에 오는 경기 침체가 아마도 내년에 올 것 같다 라고 IMF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 부동산 시장도 아마도 좀 많이 흔들릴 것으로, 내년에 많이 흔들려 가지고 내년에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간간히 보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혹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내년도 좀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잘 보시다가 집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고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뉴스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뉴스에서 미국에 대한 이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경고가 되는 가운데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오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 이 옐런 재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재무장관, 이 옐런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게 순조롭다라고 하면서 우리 미국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이 하는 말은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엄청나게 미국에서 돈을 풀고 있었을 때 인플레이션은 아주 잠깐만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인플레이션 지금 엄청나게 심하게 와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옐런 장관의 말이 과연 맞을지 내년에 한번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좀 연착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지금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화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구마구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 있는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 공장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네, 테슬라 차량 팔리는 게 조금 저조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네, 중국의 이 테슬라 차량의 재고가 네,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이 기가 팩토리는 아마도 이번 달 말에 8일 동안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8일 동안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테슬라 자동차 팔리는 게 굉장히 슬로우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지금 테슬라닷컴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모델 3랑 그리고 이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지금 3,750달러 세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 차량, 이 모델 3랑 이 모델 Y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3,750달러를 세일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테슬라닷컴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 테슬라 차량이 지금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판매가 나쁜 것은 아닌데 저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계속해가지고 이 테슬라 모델 3랑 아니면 이 테슬라 모델 Y를 사려고 한다고 하면은 대기 시간이 길게는 1년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기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12월 달에 바로 이 차량을 산다고 하면은 3,750달러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합니다. 이것은 지금 테슬라의 차량이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쨌든 테슬라도 지금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한테 조금 소홀해졌거든요. 테슬라한테 조금 이렇게 소홀해지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요번 연도만 본다고 하면은 요번 연도에 테슬라의 주가는 51% 정도 폭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요번 연도에만 51%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 개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개미 투자자들 엄청나게 뿔나 있다, 굉장히 화나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도 이 넷플릭스처럼 이 광고가 들어간 요금제를 지금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멤버십 한 달에 내야 하는 돈은 7불 99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넷플릭스보다 1달러 정도 더 비싼 거라고 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 4분 정도의 광고가 나온다고 하네요. 디즈니에서는 예전 그 아이거 이 CEO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 디즈니를 다시 살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 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이 디즈니 플러스 요금제는 3달러 정도 더 올렸다고 합니다. 기본 요금이. 야, 이 디즈니 플러스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트위터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위터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직원들을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 직원들 한 절반가량 한 10,000명 넘게 이렇게 해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고를 한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성차별을 하면서 여성들을 더 많이 잘랐다라고 하면서 이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집단 고소를 일론 머스크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성차별로 이렇게 많이 또 잘랐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7,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97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12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0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화이자에서 생후 6개월 그리고 이제 5세 미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량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에 훨씬 더 특화가 된 이 개량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FDA에서 이 사용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에 대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또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기약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기약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당국, 이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은 엄중한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네, 이 중국 당국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중국 이 정부가 파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네, 이제 안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FDA에서는 이 고양이한테 이제 먹이는 이 당뇨병 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당뇨병 약을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고양이도 이 당뇨병에 걸리나 봐요. 네, 어쨌든 간에 이 고양이 이런 동물들한테 먹이는 이 당뇨병 약 중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동물들의 네, 이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이런 약이 또 이게 승인이 됐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